오늘은 조선이 망한 이후 조선 황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당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일전쟁부터 망조가 들었던 조선은 을미사변을 기점으로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청과의 사대관계를 뿌리 뽑으면서 일제를 견제할 국리를 세워봤지만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외교도 막혀버렸죠. 1907년 고종의 마지막 카드인 헤이그 특사도 실패로 끝나면서 일제는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켰고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와 함께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대한제국의 통치권은 일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제인 황족도 일제의 억압 대상이었죠. 조선왕실의 사람들은 조선이 망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후 고종은 덕수궁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일제의 감시를 받는 중이었지만 대한독립의군부라는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은밀하게 전달된 고종의 명령으로 단체가 조직되긴 했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실패했죠. 이후 고종은 덕수궁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1919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연사였지만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탓에 일제가 암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겼죠. 고종의 죽음은 의혹과 함께 반일 감정을 일으키며 3.1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일본이 앉혀놓은 순종과는 달리 고종은 좋든 싫든 조선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3.1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이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말이 조어왕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순종은 나라가 망한 뒤부터는 당구치는 낙에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허약한 몸 때문에 쓰러진 뒤로는 포기했지만요. 당구도 못하는 순종은 아편에 빠져 살았습니다. 과거 아편을 치사량까지 섭취했다가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도 나라를 잃은 상실감이 컸는지 죽기 직전까지 아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사실 순종의 인생은 이렇다 할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등 떠밀렸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제의 꼭두각시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순종은 1926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종이 죽었을 때는 60만세 운동에 바람이 불었죠. 순종의 동생 의친왕 이강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앞에서는 주색잡기에 빠진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이강은 과거 조선 왕조 때부터 명석함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죠. 전면으로 나서야 할 시기에는 목숨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1911년 11월에는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황족의 지위마저 버려가며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죠. 하지만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해로 망명하던 중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강은 체포되어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당하면서도 독립을 외쳤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만주 안동에서 잡히며 조선 땅으로 강제 송환되었죠. 조선에 강제로 돌아온 이강은 활동 영역을 제한당하고 일제 경찰의 철저한 감시 속에 살게 됩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강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편지 한 통을 보내죠. 나는 차라리 자유한국의 한 백성이 될지언정 일본 정부의 친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인들에게 표시하고 아울러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에 몸바치기를 원한다. 편지는 이강의 완강한 성격과 함께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 때문에 광복 이전까지 별 다른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황실배척 정책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고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왔죠. 피난을 떠났을 때 나이가 70대였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전쟁통의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휴전 이후부터는 사동궁에서 거주했습니다. 대신 황족으로서는 어떠한 예우도 없는 조건이었죠. 이후 천주교로 개종해 비호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개종도 하고 세례명까지 받았지만 영양실조의 후유증과 화병으로 일주일 뒤에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이강의 동생이자 대한제국의 3대 황제가 될 뻔했던 의민태자는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이자 일본 황실의 마사코와 결혼한 인물입니다. 원래 의민태자는 민씨 집안의 여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의민태자가 일본의 강압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 파혼당했죠. 일제는 한일 합병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의민태자와 마사코의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원래는 일본 황실의 법률인 황실전범 39조에 따라서 일본의 황족과 조선의 황족이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일본 황실은 이민태자와 마사코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황실전범까지 개정했고 1918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민태자는 마사코와의 결혼을
결혼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일제가 개입해 강제적으로 진행한 결혼이어서 의민태자는 어쩔 방법이 없었죠. 결혼 이후에는 1920년부터 일본 육군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의민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긴 했지만 한때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인물이 일본 황실 여인과 결혼했다는 점과 일제 육군에서 복무했다는 점 때문에 친일 논란이 생기기도 했죠. 실제로 중장까지 올라갔습니다. 1921년에는 아들 이진을 얻었습니다. 의민태자는 이진이 태어난 다음 해에 마사코와 아들을 데리고 조선에 들렀죠. 하지만 이진은 조선에서 병을 얻었고 1922년 5월 11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사코와 의민태자는 1923년 한 번의 유산을 겪었고 1931년이 되어서야 둘째 아들 이구를 얻죠. 의민태자는 일제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던 인물인 만큼 별도로 일을 벌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1937년 중일 전쟁 당시에 조선의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조선의 문화재와 민속품들을 수집한 것이 다죠. 광복 이후에는 이강과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부의 황족 대척에 희생당했습니다. 이 시기 의민태자는 일본의 기생 게이샤들과 놀아나면서 누드와 그리기에 심취해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조선으로 귀국을 원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의민태자의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황실 호적을 인정하지 않아서 일본으로 간 황족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것도 불가능했죠. 심지어 일본도 의민태자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민태자는 졸지에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의민태자가 다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시기는 1963년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였죠. 의민태자는 휠체어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고서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몸의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1970년에 세상을 떠났죠. 고종의 늦둥이 딸인 덕혜옹주도 의민태자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1912년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덕혜옹주는 엄밀히 따지자면 대한제국의 황족이었던 적이 없죠. 덕혜옹주는 1921년 경성의 일본인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925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1926년과 1929년 순종과 어머니의 장례를 겪은 뒤로는 조현병 판정을 받았죠. 이때 덕혜옹주는 불면증과 신경쇠약이 심해져 등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덕혜옹주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일본인 다케유키와의 결혼이 결정되었죠. 1931년 다케유키와 결혼한 덕혜옹주는 잠시 증세가 완화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증세가 더욱 심해지다 못해 실어증까지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딸 마사의 출산을 강행하게 되었고 출산 이후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도 덕혜옹주의 증세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케유키 가문은 1946년부터 덕혜옹주를 마스자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덕혜옹주의 입원 기간이 9년을 넘어가자 1955년 양가의 합의하에 덕혜옹주는 이혼했죠. 이혼한 이후에도 덕혜옹주는 한동안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으며 의민태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1961년에는 서울신문의 주도하에 영친왕과 덕혜옹주의 귀국이 진행되어 1962년 다시 한반도 땅을 밟았죠. 이후 덕혜옹주는 이덕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했고 구황실재산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온 덕혜옹주는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1967년에 들어서 퇴원이 결정되었죠. 조선으로 귀국하고 대략 10년이 지났을 무렵 전 남편이었던 다케유키가 찾아왔는데 덕혜옹주는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덕혜옹주의 정신장애를 악화시킨 주범이 다케유키의 가문이었으니 말이죠. 1983년 덕혜옹주는 나이가 들면서 병약해져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고 1989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혜옹주와 같은 나이인 이유는 1912년 의친왕 이강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강의 외모를 많이 닮은 이유는 미남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이강과 많이 닮았죠. 이유는 조선의 교육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결혼도 조선 여인과 하는 등 아버지 못지않은 애국심을 보여줬습니다. 이후가 결혼할 당시에는 일제의 반발이 심했는데 이강과 박영유의 지원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결혼은 일제의 뜻을 거스를 수 있었지만 진학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일제의 교육 환경에서 자랐으며 대학은 일제의 강요에 따라 육군학교에 진학했죠. 전형적인 일제의 육군 양성 코스를 밟은 이유는 중국 전선과 일본을 오가며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일제의 폐색이 짙어지던 1945년 이후는 일제의 명령에 따라 히로시마에 가게 되었죠. 이후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전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조선에 배속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1945년 히로시마에 주둔하다가 원폭을 맞고 세상을 떠나죠. 의민태자의 아들 이구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직계 후손입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왕세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사실 이구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자에 봉해질 수가 없었죠.
이구도 아버지 의민태자와 마찬가지로 귀국을 거부당해 일본에서 지내다가 메가더 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의 기회를 얻은 이구는 MIT 공대에 입학했죠. 미국 유학 생활을 하던 도중 8살 연상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줄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1959년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제1공화국 끝 무렵 당시 이승만은 이구에게 왕자를 사칭하지 않는 조건을 지킨다면 귀국을 해도 좋다고 말했지만 이구는 이승만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구가 정식으로 귀국한 것은 1963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였습니다. 정식으로 귀국한 이구는 어머니와 함께 창덕궁 낙선제에서 생활하며 유망한 대학의 건축학과를 돌아다니면서 건축설계학 강사로 활동했죠. 의민태자 사후에는 친척들과 영친왕 기념사업회를 여러 크게 성공시켰지만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로는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1982년 이혼하고 일본과 미국을 전전하며 생활했죠. 이때 이구는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심할 때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적도 있습니다. 말년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며 외가인 일본 황실에서 주는 생활비와 대한민국의 연금 그리고 지인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사용했죠. 2000년대 이후 잠시 귀국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구는 이번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일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2005년 꽤 오래 머물던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죠. 덕혜옹주의 딸 마사에도 일평생을 암울하게 보냈습니다. 덕혜옹주가 마사에를 임신했을 당시에는 정신질환이 호전되는 중이었지만 출산 이후부터는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마사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했죠. 1946년부터는 다케유키가 덕혜옹주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바람에 마사에는 어머니의 보살핌조차 못 받고 자랐습니다. 1955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마사에는 동문이었던 스즈키 노보루와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죠. 결국 마사에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마사에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없죠. 이제 마지막 인물이네요. 대한제국 황실의 친자는 아니지만 이구의 양자인 이원도 있습니다. 사후양자 제도로 이구의 양자가 된 이원은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된 현재 법적으로 황손의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명목상으로는 현존하는 유일한 황손이죠. 심지어 이구가 죽었을 당시에는 3년상도 치루었습니다. 이원은 현재에도 대한제국 황실의 수장직을 지내며 황실의 제사와 제례를 담당하고 있죠. 훗날 이원이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이원의 아들 중 한 명이 황손을 이어가겠지만 만약에라도 이원의 아들들이 황손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원의 사례처럼 의민태자 계열의 후손들 중 한 명이 황손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못 다룬 인물도 몇 명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중요하고 이름이 알려진 인물만 다루어 봤습니다. 모아서 이야기하다 보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명은 조만간에 따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죠. 조선이 망한 이후 조선 황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